경기 진입에서 준비한 대학별 2025학년도와 26학년도 모집 요강에 대한 비교 영상입니다. 이번 편은 경기대학교에 대한 자료고요. 저는 수성고등학교 교사 이태희라고 합니다. 다음 6개의 과정을 따라서 저희가 26학년도는 작년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먼저 올해가 2025년인데 왜 우리는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읽어야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있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이 내년 대학교 1학년에 무리 없이 진학했을 때 연도는 2026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준비해야 할 대입 시기도 2026학년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비교해야 할 대상이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은 작년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자료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모집 요강에서 경기대학교가 변화된 부분은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모집 단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 이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과별로 전형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신을 산출하고 반영하는 방식이 바뀌었고요. 출결 일수가 민정 결석으로부터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기 준비하는 친구들이 준비해야 할 과제와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이 바뀌었다는 점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금방금방 넘어가야 될 부분들의 페이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화면을 스탑하고 보실 수 있게 제가 제안을 조금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집 단위, 즉 학과 학부의 이름이 바뀐 곳들이 있습니다. 흔히 대학 통합으로 끝냈던 자유전공 성격을 띤 학과들이 대부분이고요. 디자인 비작부와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학과가 이름을 살짝씩 바꾸었습니다. 모집 인원수가 변경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와 봤는데요. 교과 전형이 큰 차이가 있다라는 점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죠. 종합과 실기 실적에서도 변경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유아교육과가 조금 늘었다는 점이 조금 두드러진 특징이고, 실기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학부가 기존에는 통합하여 뽑았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상상과 표현 웹툰으로 별도 선발을 한다는 점. 두 번째, 기악 전공이 추가가 되어서 각 학기별로 3명씩 총 12명이 신설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스탑하셔서 꼭 확인하세요.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전공이 달라지진 않았으나 포지션에 따른 인원수가 학과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두 번째, 특기 유도를 기준으로 체급이 바뀐 점이 크게 있거든요. 체급을 꼭 확인하셔서 체육학과, 경호보안학과, 스포츠과학부별로 어떻게 모집 인원이 달라졌는가를 모집 인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교과 산출 방식 변경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존에는 우리가 익히 사용해왔던 평균 석차 등급 반영 방식을 따랐다면 올해부터는 평균 점수 제도로 반영이 바뀌었습니다. 자, 평균 점수는요, 기존의 석차 등급 제도에서 그 석차에 따른 환산 점수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의 평균 값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이수 단위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수 단위가 큰 반영 비율이 더 크게 작용할 거라는 점. 모든 전형이 적용이 될 것이며 종합에서는 동점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 석차에 따른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에 따른 환산 점수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차 등급과 진로 선택 과목에 따라서
1등급 100점부터 2, 3, 4, 5 등급별로 그 점수가 떨어진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같은 간격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 등급이 떨어짐에 따라서 그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고 가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1, 3을 얻어서 평균 2인 학생과 2등급을 받아서 평균 2인 학생의 점수가 197, 198로 평균에 몰려있는 학생의 환산점수 합이 더 크게 제공이 될 거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따르면 과목 간에 석차 등급의 간격이 크면 환산 점수를 원하는 만큼, 즉 유리하게 받기는 힘든 구조다. 평균에 몰려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꼭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기존의 출결 반영이 미인정 결석 일수에만 적용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26학년도부터는 기존 결석에다가 지각 조퇴 결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각 조퇴 결과가 3번이 합쳐서 결석일수 1일로 처리가 될 거고요. 결석일수 최종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버린, 즉 정수 부분만 우리가 반영이 된다. 교과 실기실적 중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떠한 학생의 회계 학년의 미인정 결석일수, 지각조퇴 결과일수가 다음과 같았다면 4일로 결석일수가 산출되었던 작년과는 대조적으로 지각조퇴 결과 총 11회가 나누기 3에서 3.6661로 처리가 되어서 총 7.6661로 반영이 될 거라는 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소수점 뒤에 0.666은 버려서 총 7일로 계산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결석 일수에 따른 출결 점수가 다음과 같이 산출이 되겠구나. 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해당되는 페이지를 스탑하셔서 꼭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자면 파인아츠 학부에서 서예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캘리그라피로도 응시할 수 있겠구나. 앞서 설명드렸죠. 애니메이션 학과가 기존에는 통합으로 선발되어서 전공 한 개의 종목으로만 준비할 수 있었다면 상상과 표현, 웹툰으로 나누어서 준비해야 할 과제가 달라졌구나. 작곡 전공은 통합으로 100%가 반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멜로디 작곡 70, 연주 30으로 별도로 반영이 되고요. 보컬은요, 실기백이 단계별 전형을 거쳐서 자유곡 15배수, 2단계에서는 자유곡 2개로 단계별 선발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또 설명드렸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기악 전공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실기백으로 각 악기별 3명씩 총 12명이 신설 선발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체능 우수자 전형에서는 스포츠과학부가 기존의 실기 60, 교과 40이었던 거에서 새로 실기 70, 교과 30, 즉 실기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에 대한 안내사항도 간단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소프트웨어 경영학부, 융합과학부, 창의공학부는 자유전공에 선택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단과 내 학과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전공 선택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없는 학과 혹은 학부가 있기 때문에 밑에 빨간 박스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짤막한 영상만으로 달라진 점만을 확인할 수 있지, 이게 모든 정보가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입학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서 모집 요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달라진 점을 위주로 기존에 등급제로 산출이 되었던 것이 점수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진지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4일 현재 촬영 시점으로는 오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년도 결과가 궁금할 거예요. 우리가 점수제로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윤곽 정도는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입학 통계 자료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경기대학교가 제공하는 정보가 꽤 친절하고 하고 느끼는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점수 혹은 합격자들 사이에 편차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친절하다고 저는 꼽고 싶은데요. 편차가 크면 합격자들 사이의 성적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내가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내 점수를 누가 앞서 치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 편차가 작으면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요, 합격자와 등록자의 결과를 따로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어서 어느 선에서 끊겼고, 아, 이 등록자는 어디에 몰려 있겠구나. 평균과 최저 그 사이에 어디쯤에서 끊겼는지 꼭 확인하셔서 내가 아니 혹은 작년에 이 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선을 윤곽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50, 70, 100까지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간격이 얼마나 멀어서 그 사이의 간격을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과별로 해석하기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인 경우에는 꼭 담임 선생님 혹은 진로 선생님과 세세한 상담을 해야 된다는 점 강조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